314페이지. 자, 기부금이고요. 자, 기부금 일단 교재 어디 좀 가주시냐면 464페이지. 일단 일반 교재. 기출 문제 말고요. 464페이지. 자, 464페이지 제12절 기부금 조정 명세서. 여기도 회차 불러드릴게요. 여러분 13장에서 나오는 서식입니다. 자, 거기다가 적어주실게요. 78, 그 다음에 81, 그 다음에 85, 그 다음에 87, 그 다음에 91, 그 다음에 92, 그 다음에 99, 그 다음에 101, 그 다음에 104. 다시 한번 78, 81, 85, 87, 91, 92, 99, 101, 104. 출제 잘해요. 최근 들어서 또. 자, 다시 314페이지 오시고. 자, 기부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많이 힘내세요. 한 시간 남았어, 1시간. 내시고. 자, 보시죠. 자, 우리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이 분명히 없어요. 없지만 공익 목적상 기부금은 한도라는 게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실 게 우리가 이제 기부금의 한도를 초과했어요. 기부금의 한도, 네, 4장입니다, 4장. PPT 보시는 분은 4장 44. PPT 보시는 분들은 4장 44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한도 초과하잖아요. 한도 초과하면 송금불산입, 기타사유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원래 사회유출이 회사가 송금으로 처리한 걸 세법에서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사유출이다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그 개념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부당한 유출이니까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지만 얘는 부당한 유출은 아니라 그냥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1번 유형이어서 그래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게 뭐냐면 우리가 기부금의 정의는 이미 접대비에서 했죠. 접대비 테스트가 넘어가고 이제 중요한 게 요 의제 기부금이에요. 맞죠? 여러분들이 보실 때마다 막 짜증나는 게 의제 간주죠. 막 그냥 두드려 패고 싶어 그냥. 그렇죠? 그래서 해석하면 기부금은 아닌데 세법에서 기부금으로 간주하겠다. 그거고요. 이걸 최근 들어서 제일 많이 내고 있어요. 이게 좀 어려워서. 자, 그 다음에 기부금의 분류인데 여러분들 기부금은 어디서 배우시죠? 혹시 그 법정 기부금, 지정 기부금? 소득세. 그죠, 여러분들? 그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요거는 세무이급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 그 다음에 4번 평가는 우리가 현물기부금 평가하는 거. 그 다음에 귀속시기는 어느 년도에 기부금으로 볼 거니. 이렇게 5개로 구성이 됩니다. 그렇죠? 해볼게요. 자, 먼저 의제기부금 하겠습니다. 기부금의 정의는 이미 접대비에서 했으니까. 자, 보시죠. 자, 우리가 의제기부금은 뭐냐면 우리가 그 아까 부당행위 쪽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손해를 보면 부당한 행위로 간주했죠, 여러분들. 그죠? 근데 여기 있는 기부는 당연히 특수관계자한테 기부하는 거 우리 기부했다라는 표현 안 쓰죠. 당연히 특수관계 없는 자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자, 내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 있잖아요.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손해를 본 거예요. 손해. 일단
알죠? 그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에서 손해를 봤는데, 자, 외워주실게요. 뭐냐면, 우리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손해를 보면은, 법인세에서는 몇 퍼센트까지는 인정해 주냐면, 우리가 시가의 플러스 마이너스 30%까지는 인정을 해줘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상가액이다라고, 정상가액. 외워주세요. 우리 기부금에서 정상가액은 시가의 플러스 마이너스 30%한 범위 있죠. 그걸 정상가액이다라고 합니다. 코가 막혔지?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저가양도가 손해죠. 그죠? 그럼 저가양도면 시가의 70%예요? 아니면 시가의 130%예요? 70%죠? 그래서 우리가 시가의 70%까지는 싸게 팔아도 괜찮다라는 거야. 특수관계 없는 자니까. 알죠? 없는 자인데, 근데 시가의 70%보다 더 싸게 팔았어? 그러면 상대방한테 기부했네? 라고 보겠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우리 또 매입 같은 경우에는 비싸게 사는 게 손해죠. 그렇죠? 그럼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는 130%까지는 시가의 130%까지는 비싸게 사도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죠? 근데 시가의 130%보다 더 줬대요. 그러면 이거 미친놈 아니야? 기부했네. 이렇게 묻겠다라는 거예요. 한번 그림 그려서 설명 그림으로. 자, 보시죠. 여기. 자, 우리 회사가 토지를 이번에 1,500원 주고 샀대. 1,500원. 1,500원을 주고 샀는데 이 토지의 시가는 얼마냐면 1,000원짜리, 1,000원짜리. 그럼 이건 고가 매입이에요? 저가 매입이에요? 고가 매입이죠? 1,000원짜리 토지를 1,500원 주고 샀으니까 비싸게 산 거예요. 근데 이게 특수관계자 아닌 자와의 거래면 여기에 130% 곱한 금액이 정상가액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되세요? 그래서 세법은 1,300원까지는 그래 1,000원짜리 토지를 1,300원까지는 비싸게 주고 살 수 있지. 거기까지는 인정. 되세요? 근데 엄마 200원 더 줬어? 정상가액보다? 이거는 왜 아무런 이유 없이 더 줬어? 130%보다 더? 그럼 이건 200원만큼은 기부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주의하실 게 뭘까요? 회사는 이거 기부금으로 잡았을까요? 안 잡았을까요? 안 잡죠. 맞죠? 근데 우리가 여기 기부금은 한도 있다면서요.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배웠지만 한도하고 비교해야 될 회사의 비용은 세법상 금액이죠. 맞죠? 그럼 회사는 기부금 안 적었지만 세법은 기부금 200 한 것으로 보니까 이 기부금 200을 입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됐죠? 자, 됐고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그림 그린 건 고가 매입이고요. 자, 이제 저가양도 할게요. 저가양도. 자, 저가양도 해보면 자, 이번에 회사가 시가 1,000원짜리 토지를 얼마에 팔았냐면 500원에 팔았어. 500원. 자, 500원에 팔았는데 그럼 우리가 특수관계자 아닌 자와의 거래에서는 얼마까지는 싸게 팔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70% 곱한 700원까지는 싸게 팔아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200원 더 싸게 팔았죠? 맞죠? 왜 싸게 팔아? 왜 기부한 거야?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요 200원만큼을 또 기부금으로 보는데 회사는 기부금 안 적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되셨죠? 외워주시고. 그러면 만약에 한도가 50원이다라고 하면 한도초가 150이어가지고 기타 사유출. 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무조정해야죠. 세무조정. 뭐냐면 의제기부금 세무조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은 그냥 기부금으로 의제기부금으로 볼 금액이 얼마인지를 그림으로 봤다면 우리가 분계를 통해서 의제기부금 세무조정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해볼게요. 자, 일단 고가 매입. 자, 뭐냐면 자, 우리 방금 보시면 1,000원짜리 토지를 1,500원 주고 산 거 있죠?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는 거. 자, 이렇게. 자, 회사는 당연히 1,500원 주고 토지를 샀으니까
차변에 토지는 1,500원 잡았을 거예요. 맞죠? 자, 근데 세법상 토지는 아까 우리 부당행위에서 했지만 회사가 기록한 걸 부인하고 세법상 금액으로 다시 계산한다면서요. 그럼 세법은 의제기부문 전부 다 정상가액으로 계산해요. 그렇죠? 그럼 세법은 아까 정상가액이 여기 1,300원까지는 인정. 그러니까 토지는 1,500원이 아니라 정상가액인 1,300원만큼을 토지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00. 그럼 나머지 200원 더 나간 건 특수관계 없는 자한테 정상가액보다 더 준 거니까 기부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되시겠어요? 분계. 다음에 세무중 해볼게요. 자, 장부는 비용이 0이죠? 비용 없죠? 네, 세법상 기부금이라는 비용이 증가해야 되니까 송금, 산입. 되셨나요? 송금, 산입? 이렇게. 자, 그리고 장부하고 세법의 토지라는 자산의 차이가 나잖아요. 토지라는 자산의 차이가 나는데 송금, 산입 얘는 차감 조정이죠. 차감 조정이니까 마이너스 유복. 맞죠? 왜냐면 장부는 토지 1,500, 세법은 토지 1,300이니까 자산이 감소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진짜 주의하셔야 될 게 고가매입 의제기부금은 세법은 정상가액까지만 자산으로 인정할 거예요. 맞죠? 근데 장부는 비싸게 준 걸 다 자산 잡을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자산을 이렇게 줄이는 마이너스 유보를 꼭 하셔야 돼요. 진짜 중요합니다. 되셨죠? 그런데 또다시 세법은 또 기부한 것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한도가 예를 들어 가지고 50원이다 라고 가정. 그럼 한도는 50원인데 세법상 기부는 200원을 보는 거니까 송금불산입 기부금 한도초과 기타 사유출 되셨어요? 그래서 조심하실 게 세무 정도 하고 세법상 기부금에 넣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심. 자, 이제는 뭐를 할 거냐면 저가양도. 자, 뭐냐면 요 사례. 어떤 사례냐면 요겁니다. 회사가 1,000원짜리 토지를 500원에 판 거 있죠. 그죠? 요거 할 거, 요거. 네, 가끔씩 어떤 오해를 하시냐면 지금 500원에 팔았죠. 근데 토지는 800원이 없어졌지 1,000원이 안 없어졌잖아요, 여러분들. 예. 뭐냐면 우리가 토지를 깔 때는 자산 깔 때는 장부 금액으로 까요, 시가로 까요? 장부 가격 봐죠, 여러분들. 건물 500원짜리를 800원에 팔았다, 500원은 장부 가격이잖아요. 예. 그래서 설명하면 이 시가 1,000원짜리 토지의 장부 금액은 800원이다라고 제가 가정한 거예요, 가정. 알죠? 우리 시가를 까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장부에서 없애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회사가요, 어떻게 했냐면, 여기, 토지가 장부상에 800원짜리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시가는 1,000원이지만, 장부에서 없애야 되잖아요. 알죠? 근데 실제로 500원에 팔았죠. 500원에 팔았으니까, 회사는 800원짜리 남아있는 토지 있죠. 얘를 500원에 팔았으니까, 유형자산 처분손실이라는 비용은 300원 적었을 거예요. 확인해 보시고. 자, 근데 세법은 얼마에 처분한 것으로 볼까요? 항상 정상가에 여기는 기부금은. 그래서 너는 정상가에 시가가 아까 1,000원이었죠. 거기에 70%인 700원에 처분한 것으로 간주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법은 여기 500원 보지 마시고 800원짜리 장부상의 토지를 700원에 판 것으로 간주하는 거잖아요. 간주하니까 처분 손실이 100원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근데 돈은 500원 받았죠. 실제로 돈 500원 받았어요. 그럼 나머지 차변에 뭐가 올까요? 기부금. 분명히 이거 이해 안 되실 거예요. 이거 처음부터 이해되시면 여러분들은 천재. 이 분계가 분명히 낯설어요, 좀 약간.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분계 좀 나누어서 끊어볼게요, 제가요. 뭐냐면, 세법은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면요. 얘를 이렇게 봐요. 일단, 토지는 800원이라고 가정하는 거 장부상. 800원짜리 토지를
정상가액인 700원에 처분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했었죠. 네가 적은 500원 인정하지 않겠다. 700원을 볼 거야. 되세요? 그래서 일단 처분 손실이 100원 들어오는 거예요. 이래서. 이렇게. 알지? 일단 그래서 처분 손실이 100원인 거예요. 오케이? 근데 회사가 뭐라고 하냐면 저 500원 받았는데요. 왜 현금 700원 받았다라고 하세요? 아, 그러겠죠. 그럼 세무서는 일단 정상가액만큼 받았어, 너. 받았다가 다시 700원과 500원의 차이 200원 있죠? 이 200원의 현금을 특수관계 없는 자한테 준 걸로 해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특수관계 없는 자한테 준 거, 아까 특수관계자한테 준 거면 부당한 유출이가 여기가 사유출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특수관계 없는 자한테 정상가액 받자마자 다시 상대방한테 정상가액 받자마자 200원을 준 거니까 이거 기부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분계 이해되세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800원짜리 토지를 일단 정상가액에 처분한 거다. 그래서 처분 손실이 100원이다. 다만 넌 500원 받았잖니? 700원 받자마자 200원 다시 상대방한테 줬다. 걔가 특수한 게 없는 자니까 기부한 거네? 이렇게 보겠다라고 분계를 나눠서 끊으면. 되세요? 이거? 그러면 당연히 이 분계 나와요, 여러분들. 현금 어차피 700원에서 200원 감소 500원이잖아요. 동의되시겠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세무죠? 중요한 게 세무종 없어요. 세무종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 세무조정은 계정 과목의 차이가 나야 해요? 이익의 차이가 나야 해요? 이익의 차이요.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할게요. 장부는 우리 이익에 영향 주는 게 처분소시 300원이죠. 비용 300원. 그 다음에 세법도 비용이 300원이죠. 둘 다 어차피 비용은 지금 보면 300원이 똑같아요. 둘 다 계정 과목은 다르지만 둘 다 비용이 300원인 거 똑같죠. 이익의 차이는 없어요. 되셨을까요? 이익의 차이는 없으니까 세무조정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자 이렇게 자 보시면 이거예요. 뭐냐면 해석을 해보세요. 이거 한번 뭐냐면은요. 장부는 분명히 처분할 때 싸게 처분한 거 다 손실 잡았을 거 아니에요. 맞죠? 하지만 세법은 정상가액으로 처분한 것으로 보니까 세법상 처분 손실이 적거나 처분 이익이 더 커요. 다시 한번. 이해 안 되시면 외우세요, 여러분들. 자, 세법 장부는 싸게 판 걸 다 손실이나 이익 잡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죠? 근데 세법은 정상가액까지의 정상가액으로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겠죠. 그럼 그것만큼 정상가액은 70,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사는 시가의 10%만큼 처분한 걸 다 처분 손실이나 이익 잡았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세법은 70%까지만 인정하는 거니까 처분 손실이 세법이 적거나 처분 이익이 많아요. 대신에 그것만큼 기부한 것으로 보는 거니까 비용도 더 많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없어요. 처분 이익이 많으면 수익은 많죠. 근데 그것만큼 비용이 더 많아요. 되세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니, 고민 안 하셔도 돼. 지금 이 분계 보시면 여러분들 어차피 이익의 차이는 없잖아요. 다 비용이니까 둘 다. 되실까요? 그래서 세무종 없어요. 만약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다 분계를.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다 써볼게요. 만약에 얘가 시가가 얼마짜리냐면 2,000원짜리래. 2,000원짜리인데 회사가 $1,000원에 처분한 거예요. 알죠? 1,000원에 처분? 되세요? 그러면 분계가 이렇게 끊기잖아요. 여기다 끊으면 어떻게 해야지? 어디다 적어야 되나? 여기다 끊을게요. 장부. 토지가 800원짜리 가정. 장부 금액은. 근데 회사는 1,000원에 팔았잖아요. 지금 사례에서 1,000. 그럼 처분이
200원 잡겠죠? 오케이? 그때 세법. 얼마에 처분한 것으로 봐요? 시가 2,000원, 여기에 정상가액 70% 곱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세법은 요거 1,400원에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세법상 처분 이익은 600원이에요. 맞죠?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되세요? 그래서 요거까지만 놓고 보면 수익이 세법이 400 많죠? 근데 이거 어떻게 봐요? 근데 현금은 실제로 1,400원이 아니라 1,000원 받았잖아요. 그럼 나머지 400은 다시 상대방한테 기부한 거다. 이렇게 봐요, 또. 맞죠? 그럼 처분이익이 많은 것만큼 세법은 그것만큼은 기부한 것으로 보니까 어차피 수익이 더 많아도 비용이 더 세법이 기부금이 많으니까 이게 차이는 안 나요, 절대. 알죠? 이해 안 되시면 외우시고 이걸로 또 증명했으니까. 알죠? 그래서 처분 이익이나 손실의 차이만큼 기부금의 차이도 나요. 알죠? 지금은 손실이 세법이 감소한 거죠. 요 제가 지금 분계 지금 끄는 거 말고 여기 PPT로 보여드린 것. 손실이 감소하거나 이익이 증가하거나. 맞죠? 근데 그것만큼 기부를 더한 것으로 보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처분으로 인한 수익이 더 세법이 많은 것만큼 기부금이란 비용이 더 많아요. 그래서 똔똔이 똔똔. 알죠? 그래서 세무적은 없습니다요. 힘드시면 당연히 좀 어렵긴 해요. 어려우니까 저가양도 의제기부금은 세무적 없다라는 걸 외우시면 돼요. 알죠? 처분 손익의 차이만큼 기부금이라는 것의 차이도 있어요. 알죠? 자, 대신에 우리가 세법은 기부를 200원 한 것을 보잖아요. 맞죠? 그럼 한도 초과 150 기타 세율 되겠죠. 되셨죠? 이렇게. 자, 밑줄 좀 치고 가죠. 자, 어디냐면 315페이지. 자, 315페이지에 2번 간주기부금, 의제기부금 맨 위쪽이 큰 2번 별표입니다. 별표. 자, 315페이지 첫 두 줄 매입함까지 밑줄입니다. 자,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 이게 70% 미만이죠. 미만으로 양도하거나, 이게 저가양도. 계속 밑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 130%를 초과한 거죠. 초과해서 매입함까지 밑주시고. 이건 고가 매입이죠. 그러면 세 번째 줄에 기부금으로 간주한다까지 기부금으로 간주한다. 자, 그리고 이제 가로 1번에 고가 매입 간주 기부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제목의 밑줄 가로 1번 고가 매입 간주 기부금의 밑줄 치시고. 그리고 표 보시면 혹시 네 번째 칸에 세무조정 보이세요, 여러분들? 자, 세무조정의 송금산입 밑줄 마이너스 유보 밑줄. 이거 꼭 아셔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130%까지만 세법은 자산 인정하는 거니까 세법상 자산이 적을 수밖에 없어 항상. 그 다음에 밑줄 동시에 거기 밑줄 동시에 기부금 지출액에 가산한다까지 밑줄. 동시에 기부금 지출액에 가산.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장부는 기부금 안 잡았지만 세법은 기부금으로 보니까 나중에 실기 입력할 때 기부금 적어 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315페이지 맨 아래. 자, 가로 2번 저가양도 간주기부금 제목 밑줄 치시고. 자, 그 다음에 316페이지. 자, 316페이지에 맨 위에 표 있죠, 여러분들.
자, 거기에서 네 번째 칸 있죠, 여러분들? 네 번째 칸에 세무조정이 있을 거예요. 자, 거기에서 첫 번째 줄에 어디에 밑줄치시냐면 세무조정은 필요 없다. 그래서 저가형도 의제기분 세무조정 없어요. 대신에 두 번째 줄. 자, 제가 불러드리는 것까지 정확하게 잘 밑줄치세요. 자, 밑줄. 기부금 지출액의 밑줄. 띄어서 가산하여 향후 한도 계산한다 밑줄. 그러니까 의제 기부금은 있을 거니까 향후에 기부금 지출액에 넣어줘라 라는 뜻입니다요. 조선말 되세요? 200원 신경 쓰지 마시고 숫자는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종합하면 고가 매입 의제 기부금은 자산을 줄이는 마이너스 유보하시는 거고 되세요? 그 다음에 의제 기부 저가양도 의제 기부금은 세무적 없어요. 다만 세법은 그것만큼 기부금이 있는 것으로 보니까 실제로 나중에 우리 기부금 실기할 때 회사가 기부금으로 처리한 걸 불러오거든요. 그럼 그거에 의제 기부금은 없어. 당연히 회사가 기부금 안 잡을 거니까. 됐죠? 그럼 여러분이 별도로 세법상 한도랑 비교해야 될 건 세법상 금액이니까 별도로 입력을 따로 하셔야 돼요. 의제 기부금은. 이거 되게 중요해요. 많이 거기서 일단 틀리면 모든 한도가 다 틀어져 버려요. 조심. 자, 됐고요.